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인터넷판 특종 기사 하나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대특종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휴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이날 저녁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의 해명 문자를 대검감찰부는 전송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기사는 인터넷 대특종이었습니다. 발칵 뒤필 만큼 큰 내용을 담고 있었고,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박원정 감찰 담당관, 그리고 대검감찰부의 검사 두 사람이 어쩌면 위법을 했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대검감찰부의 해명은 특이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 뒤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 법무부가 사실상 압수수색을, 대검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이 의문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태원 감찰팀장이 이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 압수수색에서 배제됐다는 부분, 이건 배제된 게 아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감찰부의 바로 이 반박 입장문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입장문, 반박문만 봐서는 사실상 조선일보의 특종 기사를 많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의혹은 생깁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가 검찰청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불법 위법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추 장관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취재, 굉장히 독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드라인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걸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이 사실과 맞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반박했다가는 또 뭐 피의 사실 유출이니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까봐 겁을 먹었던지, 아무튼 지금 추미애의 법무부, 추미애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대검감찰부,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이 대검감찰부가 지금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와 대검감찰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특종이 나온 뒤 한참 지나서 대검감찰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신문 본지도 아니고 인터넷판 기사에 대해서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대검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입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윤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추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목이 윤석열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을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추미애의 감찰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법원, 그러니까 판사들 사찰 문건, 이걸 확신하고 추미애 장관의 뜻에 따라서 대검감찰부가 기습 압수수색을 했는데 허탕을 쳤다,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추가 사찰 문건 확보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검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검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아주 복잡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만 보면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 자료를 검토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법무부와 대검감찰부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정도의 해명 가지고는 의혹이 해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황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전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하는 데는 역부족인 문장으로 봅니다. 자, 토요일날 바빠서 대충 썼는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있는 건지는 수사를 받아보십시오. 이게 억울하면 대검감찰부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대검감찰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입니다. 법무부 감찰국장과 감찰 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감찰부 감찰 3과는 검찰보고 사무규칙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 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 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자,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나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허정수 대검감찰 3과장,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오미경 검사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딱 해명했으니까 그 해명이 맞다면 빼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 검사는 통화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도 시인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추가 사찰 문건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허탕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복소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재철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재철, 박은정 두 사람은 현장에 있는 검사와 통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허 과장은 통화를 했는데 이 오 검사는 통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형식으로 수사 보고를 했는지는,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보고인지, 또 단순한 보고를 하는 것도 맞는 건지, 이 문제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도 만점짜리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화한 내용은 일단 인정했습니다. 다음 3. 감찰 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 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서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에 반대해서 배제된 건지, 아니면 압수수색에 참여할래 물었는데 만약에 찬성한다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그날 내가 바빠서 누구를 만나야 해서 압수수색 나 못 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태원 팀장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실해졌습니다. 정태원 팀장은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했지만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 의사는 이 압수수색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정태원 팀장은. 이 부분은 대검감찰부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배제했는지 자유롭게 불참했는지는 사실상 결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태원 팀장은 이 압수수색에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물었더니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대검감찰부가 해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기사의 특종 여부를 가질 때 이 정도밖에 반박을 못한 걸 보면 아주 훌륭한 기사입니다. 대개 특종 기사는 이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공익을 위해서 기자들은 최대한 알 수 있는 것을 갖다 취재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반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심재철, 박은정 두 사람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허 과장, 오 검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론권을 주면서 최대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헤드라인, 윤석열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추미애의 감찰팀 저하의 기사는 헤드라인에 대한 반박은 못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때 이 판사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긴박하게 했다는 것은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건데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의 정도입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어제 대검감찰부 법무부가 뒤집힌 것은 분명합니다. 휴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저녁 7시 25분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더니 세 가지, 이것 말고는 다 맞다는 건지,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상당히 곤궁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점점 더 위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분들 언젠가는 적폐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